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18일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9%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46%죠. 네, 오늘도 둘 다 크게 하락을 좀 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대외적인 정세가 좀 좋지 않으면서, 그리고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거기에 대한 유동성 자금 위기, 유동성에 대한 위기감과, 그 다음에 해외 러시아, 그리고 중국, 북한발 좀 그런 정세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중동까지도, 네, 어, 사우디와 UAE 쪽에 또 석유 공격을 받으면서, 석유 시설 공격을 받으면서 또 유가가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불안한 연초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오늘도 뭐 크게 수급적으로는 많이 매도가 나왔거나 하는 수급은 없었습니다만, 해외 증시를 포함해서 모두 좀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우와 나스닥도 사실 이제 마지막에 좀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했었는데요. 어제는 휴장이었고요. 오늘도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 추세를 갔을 때는 어, 이 증시 전체가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일단 2900포인트를, 네, 코스피는 하단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또 이제 음봉이 나왔고요. 크게 음봉이 나왔고, 결국에는 이제, 네, 최후의 저점 라인 요 정도까지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2800 초반까지 밀려버리면 이제 2700선까지도 가능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야 뭔가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망을 하면서 이런 증시 전체 시장이 좀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어, 분명히 이런 악재들은, 네, 정세적으로 악재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뭔가 글로벌 유동성이 아주 큰 문제가 생겨서 전체적인 시장이 폭락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경계감을 가지면서 좀 그런 버블을 하나씩 터트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천천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봉이라든지 월봉도 이제 좀 본격적인 하락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25월봉선 2800선까지는 좀 이제 지지를 해주면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에 대해서, 네, 좀 긍정적인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이제는 좀 항체가 다들 형성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어, 대유행했던 국가들에 대해서 오미크론에 대한 확산세가 좀 멎어드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요. 네, 이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충분히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이 좋은 소식들이 어, 중국, 그다음에 뭐 러시아, 북한 요런 이제 좀 정치적인 아주 악재에 대해서 좀 가려진 것 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초음속인가요? 네. 어, 음속이 10배, 네. 음속이 10배에 대한 그런 탄도미사일을 지금 계속 발사를 좀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미국과 이제 러시아, 중국, 이런 식으로 이제, 2대1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대만 침공은 최근에 좀 조용해졌지만, 좀 이제 그런 계속 압박감이 좀, 들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코로나로부터 좀 다들 살만해지니까 또 뭔가 그런 야욕을 드러내면서 다시 한번 또 긴장감을 또 높여가는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단기적인 그런 조정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자금에 대한 그런 회수도 있는 구간이고, 거기다가 이런 악재까지 있다 보니까 좀 이제 부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리 오래 가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나면, 한번 이제 충격을 받고 나면 다시 한번 지지를 해주면서 충격을 완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나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좀 숨죽이고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뭐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뭐 크게 엄청나게 이 매도 물량이 나왔다. 기관과 외국인이 막 쏟아내면서 주가를 내렸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느 정도 이제 매수 세력도 있고 매도 세력도 크게 많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이제 받쳐주는 그런 힘이 약하다 보니까 좀 네. 뭔가 적은 매도량에도 좀 힘없이 떨어지는 뭐 그런 어, 완전 이제 투심이 굳어버린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좀 힘없이 떨어진 하락분은 분명히 이제 그런 하락을 이 촉진한 그런 요인이 좀 잠잠해졌을 때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크게 뭔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고요. 코스닥 지수도 사실 바닥 라인까지 거의 다 떨어졌고요. 좀 더 떨어지면 이제 900포인트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한 번 이제 크게 떨어지는 그 패턴이 나왔거든요. 근데 반등이 좀 나와야 되는 구간인데 사실 이런 정세라든지 그런 걸 보았을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급등을 바라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한번 내리고 반발 매수로 이제 좀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기대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때는 이제 미국 증시라든지 그런 게 이제 반등을 해줬을 때 그냥 같이 뭐 기술적으로 좀 반등해주는 뭐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도 사실 코스닥에서 크게 매도하지 않았지만 1.5%나 지금 하락을 좀 했고요. 환율 자체는 지금 계속 높이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증시에 좀 부담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0년 국제금리도 이제 1.8% 이상 올라갔고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이미 국제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급등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마냥 국채금리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불안한 대외 정세 때문에 좀 그런 이렇게 부정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외 정세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라든지 뭐 유럽 증시도 지금 1% 이상으로 좀 하락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이요. 그래서 내일도 크게 좋은 장은 안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트렌드가 이제 내리다가 마지막에 말 올리는 게 뭐 미국장의 트렌드인데요.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되었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좀 이제 빨간색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당장에서야 뭐 빨간색이 들어온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위기감들이 좀 이제 뭐 협상이 되든지 그런 타협이 되고 나서 좀 잠잠해졌을 때 다시 한번 실적주 위주로 관심이 들어오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시기까지 좀 차분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500원 하락해서 0.65% 하락했고요. 77,000원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의 가격은 76,600원으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했습니다만 뭐 최근에 증시 분위기에 따라서 뭐 삼성전자도 크게 반등 없이 그냥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증시가 하락하는 거에 대비해서 삼성전자 자체는 굉장히 잘 버티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이 거래량 자체도 좀 주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77,000원대, 78,000원대, 7만원 후반대는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일봉으로 보았을 때는 사실 뭐 고점을 떨어뜨리면서 이 추세가 좀 낮아지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 21선 자체가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 그리고 241선 위로 주가가 좀 형성이 되었다라는 점, 거기서 이제 좀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이 이제 좀 지지 라인으로 살펴지는 것 같고요. 77,000원이 확실히 이제 좀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3번 정도 지지를 했고요. 60일선도 이제 골든 크로스를 하면서 서서히 이제 이평선들이 이 단기간 이 주가 수렴 구간을 형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자체가 좀 약세를 띠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조금 쉬어가는 그림인데요. 사실상 뭐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했을 때는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외적인 정세라든지 그런 대형주 위주로 해도 매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담감 때문에 또 이렇게 약세를 띠는 걸 수도 있고요. 아무튼 지금 상황은 확실히 한번 큰 상승 이후에 조금 이제 쉬어가는 모습이긴 한데요. 그래도 저는 삼성전자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7,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낮은 가격에 속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다음 밴드인 78,000원 그리고 8만원을 진입했을 때 그 이후 움직임이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보시면은 이제 뭐 차트는 크게 뭐 볼 거 없습니다. 주봉, 월봉은 다 비슷하고요. 투자자를 보시면은 기관 투자자가 최근에 이제 계속 매도가 좀 나오면서 금융 투자, 특히 금융 투자가 많이 매도를 했고요. 네, 그래서 기관 투자자에서 삼성전자가 좀 눌러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코스피에서도 지금 삼성전자가 전체적으로 지금 기관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네, 거기에 여파로 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꾸준히 이 삼성전자를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도를 하더라도 하루에 100만 주 이상을 매도하지 않고요. 심지어 이제 9만 주, 10만 주 안쪽으로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물량을 계속 모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금융 투자라든지 뭐 보험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투자들은 좀 이제 증시 전체에서 좀 이제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죠? 그런 유동성 리스크에 대비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좀 매도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의 거의 50% 이상을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쪽으로는 네, 외국인 투자자가 확실히 삼성전자에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누적 순매수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5,500만 주고요.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올해 이 외국인 투자자만 하더라도 올해만 보더라도 얼마일까요? 올해 누적 집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만 해도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을 겁니다. 이게 잘못됐네요. 그죠? 1월 1일 1,500만 주를 올해도 1,500만 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이제 2,400만 주를 매도했는데 금융 투자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기금도 연기금도 꽤나 이제 매도를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이 외국인 투자자가 작년 언제까지였죠? 굉장히 이제 매도를 많이 하다가 9월 달부터 좀 매수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11월부터 해가지고는 굉장히 이제 삼성전자를 많이 매수를 했고요. 6,200만 주죠. 그래서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삼성전자를 본격적으로 매수를 했다. 그 시기가 언제냐?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제가 매일매일 좀 리뷰를 하진 못하지만 이렇게 뭐 3일 정도 이렇게 리뷰를 간간히 하고 있지만 계속 강조드리는 점은 이 가격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가격. 특히 이 메모리 중에도 DRAM 가격입니다. DRAM. 그래서 DXI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가격이 하늘을 뚫을 듯이 일자로 그냥 올라가죠. 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만큼 서버용 DRAM이라든지 그런 램 이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월이 이때였거든요. 11월. 그래서 디램 가격이 서서히 떨어지기도 했고, 그죠? 계속 그 전부터 이제 매도가 나온 거죠. 외국인이 디램 가격이 이제 앞으로도 좋지 않을 것이다. 그 삼성전자에 대한 이익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매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찍고 그때 고점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근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은 건데요. 근데 11월 달부터 보니까 갑자기 이제 이 반도체 가격이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런지 보니까 이제 미국이라든지 그런 대형 그 그 서버 업체들이 수요가 갑자기 필요해져가지고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반도체 가격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상당히 크죠. 50% 이상이기 때문에 특히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1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만큼 수익도 많이 볼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디램 가격 보시면 네, 여기 이미 이전 고점을 넘어섰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지금 작년 말보다 올해 1, 2분기 그죠? 삼성전자에 대한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분기 이 매출이 그리고 분기 수익이 상당히 높게 나올 것이다.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급등을 하다니요. 그죠? 그래서 아주 좋게 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11월부터 6,200만 주를 순매수를 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새 모바일 두뇌 엑시노스 2200을 2200이라고 할게요. 네, 출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마트폰 두뇌로 불리는 AP죠.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데요. 새로운 버전을 이제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엑시노스와 다르게 반도체 강자 AMD와 공동 개발을 한 GPU가 탑재하는 그죠? 등 이제 새로운 변화를 예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래픽카드 기능을 대폭 강화한 프리미엄 모바일 AP 엑시노스 2200을 출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엑시노스 2200에는 AMD와 공동 개발한 GPU 엑스클립스가 탑재돼서 아주 이 고화질의 그죠? 게임 수준을 콘솔 게임 수준의 고성능 고화질 게이밍 경험을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든지 뭐 그런 앞으로의 이제 그런 트렌드 중에서도 게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픽 카드 그래픽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게임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네, CPU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NPU 머신러닝 기능이 향상이 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AI 쪽, 네, 그쪽 소프트웨어에도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 기능도 강화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여러 분야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애플리케이션 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엑시노스 2200은 최첨단 네, 4나노 EUV 공정, 최신 모바일 기술, 차세대 GPU, NPU가 적용된 제품으로 게임, 영상 처리, AI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차원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4나노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 어려운 기술을 사용했고요. 지금 이제 3나노를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만큼 삼성전자도 이런 공정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고 그 제품을 최첨단 제품을 계속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또 좋은 제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가격 향상과 함께 이런 애플리케이션 칩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로봇에 대한 그 브랜드도 내면서 또 로봇 사업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에 삼성봇이라고 해가지고 상표권을 등록을 했고요. 네, 특허청에 이제 삼성봇이 등록이 되었죠. 그래서 로봇 기술을 이제 미래 기술로 잡고 로봇 사업부도 만들었죠.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그 로봇 종목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연초 대비, 연말 대비죠. 그래서 그만큼 많이 상승했고 관심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의 브랜드를 삼성봇으로 낙점을 하고 본격적인 상용화에 나선다. 그래서 본격적인 상용화 추진으로 집 안팎의 사람이 여러 활동을 돕는 가정용 로봇이 실제로 등장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가정용 로봇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집안에 대한 상황 판단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그런 애플리케이션 칩들이 많이 사용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I도 많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도 많이 개발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만큼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것이 로봇인데요. 네, 그걸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기업들이 로봇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사실 많지는 않은데 지금 삼성전자가 투자를 함으로써 상당히 또 성장성을 장착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좋네요. 자, 그래서 오늘 로봇에 대한 소식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엑시노스 2200에 대한 소식도 있었고, 그 다음에 디램에 대한 가격이 하늘로 치솟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